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캘리브레이션 파트로 나가서. 자, 장비에 보면 이제 캘리브레이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덕션 어널라이저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맨 처음에 뭘 하냐 그러면 이 장비가 있잖아요. 하드웨어 전체 있잖아요. 뭐 앰플리파이어, 어쨌든 뭐 ADDA 컨버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이런 것들이 돼서 이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파이 누르면 뭐 하냐 그럼 있잖아요. 지가 이제 각각의 채널별로 있잖아요. 2채널이다 그러면 채널 1에 대해서 있잖아요.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루프백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그래서 다 패스 됐으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운드 카드가 캘리브레이션이 다 끝난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나가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로 들어가냐 그러면 자동으로 다 설정돼서, 그 다음은 이제 앰프 캘리브레이션 해줘야 돼. 앰프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트 앰프. 그럼 여기 이게 앰플리파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비행기 앰플리파이 하나 달아놨어요. 예? 이게 달아놔서 보면 이게 17.8dB 있죠. 0.2dB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어쨌든 좀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왜냐면 저기서는 18로 맞춰놨는데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앰프 캘리브레이션을 자동으로 해요. 이런 과정은 다 똑같아요. 어느 회사나. 사운드 체크, AP 다 있어요. 이런 과정은. 좀 방법만 좀 다른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지가 시키는 대로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쪽쪽 해주고 있잖아요. 뭐 그림으로 다 알려줘요.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 스텝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해주게 됐어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 앰프하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들어갔냐 그러면 그래서 다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웃풋 1 채널밖에 안 쓰거든요. 그럼 여기다 캘리브레이션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앰프까지 끝났어요. 남은 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이크만 남았죠. 그렇죠.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캘리브레이터를 꽂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이 마이크 2개가 있거든요. 이제 1번 채널에 마이크로폰을 꽂아요. 이 꽂는데 마이크로폰을 선택해줘야 되는 거예요. IP 있잖아요. 예? 예. 피에조 일렉트릭 마이크로폰이라는 것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114dB 1kHz 톤이에요. 이 넣어줘야 돼요. 114. 이거는 114짜리예요. 예.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했어요. 캘리브레이터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터 마이크로폰 눌러줘야 돼. 아, 그걸 꽂았어요? 94 해가지고 캘리브레이터 마이크로폰. 그렇게 하면 45.01mV/파스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 2도 이제 하세요. 여기 마이크로폰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94 1kHz 톤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트 마이크로폰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1번 마이크로폰은 45.01, 2번 마이크로폰은 49.14. 그러니까 똑같은 마이크로폰인데 50인데 좀 차이가 나죠. 하나는 45고 49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베리파이 눌러줬어요? 네, 베리파이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 이렇게 엑시트 해가지고 나오시면 이제 모든 게 다 캘리브레이션이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 과정까지는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AP에서도 여기 나중에 좀 알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앰프 캘리브레이션 하라고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 다 있고 사운드 체크도 당연히 있고. 예. 그래서 사운드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한 건 옛날에는 막 따로따로 넣어야 지금은 한 번 해놓고 나면 그게 모든 시퀀스에 자동으로 삽입이 되게 돼 있어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그 하드웨어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은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예. 내가 절대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저로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측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뭘 볼 거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리크 생기는 거 있잖아요. 지금 붕 하고 소리가 나죠. 예? 지금이 뭐 했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양품 상태로 있잖아요. 이제 리미트를 찾아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 개 맞았잖아요. 이걸 10개로 재면 10개의 대표 값을 찾아요. 그렇죠? 지금 한 개만 했죠. 두 번째 한 개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가지고 또 두 번째 샘플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두 개 있잖아요. 캘큘레이터 누르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캘큘레이터 누르고 캘큘레이터 누르시고 액티브 저 끄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그게 이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유사하게 나오면 얘는 양품으로 네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다가 그 리크를 갖다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뺐어요. 아, 양품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떠들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지가 떠드니까 새로 하면 더 되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외부에서 노이즈가 들어오면 마이크로폰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시간에 외부에 들어오면 아 이거 노이즈니까 새로 재요. 지가. 완전 자동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었다고 하면 방금 거는 불량으로 페일드라고 났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부터 여기다가 리퀴즈를 만들어줬어요. 여기다가 이게 구멍을 내놨죠. 카메라맨 이거 잘 비추세요. 예, 이렇게 이 리퀴즈를 내놨다고. 예, 그러면 요만 이렇게 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페일드가 나오죠. 모듈레이션 딱 나오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또 더스트캡 여기에 진동판에다가도 미세한 바늘 구멍 미상하게 해놨어요. 지금 아까는 테이프로 막아놨는데 그것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건 두 개가 뜨죠. 이거는 좀 약간 이 디터미니스트가 하는 것들은 미세한 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이게 이 에너지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거는 아까 부하고 붕 소리 지금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차이는 몰라요. 근데 이게 장비가 들으면 이게 그 위에 있는 모듈레이션 에러가 보이는 거예요. 장비는. 그래서 아 이게 뭐 소리 소리가 있다고 알아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스테토스코프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아까 새로 쏘는 거 채는 거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있잖아요. 북 사인파레가 두 쪽 내줘요. 공기를 볼륨 벨로시티가 큰 시그널 있잖아요.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는 됐으면 거기서 공기가 나오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네, 환경 노이즈부터 먼저 해줘. 지금은 외부 노이즈부터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쉬. 기침하지 마세요. 다 했어요? 네. 네, 할게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아까 그 색소폰 연주한 룸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진짜 정확하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라인이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제 스코프로 해가지고 찾아가 볼게요.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면 아까 그 구멍 난 대역 있잖아요. 이제 거기 그 주위로 가면 이게 바뀔 거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 구멍을 찾았다는 얘기죠. 따라락 소리 나는 것들이 있고, 그 주위로, 연저리로 가면 그렇게 소리 나요. 예, 피놀 있잖아요. 그 피놀. 빨갛게 뜨죠. 근데 다른 데로 가면 안 떠요. 또, 먼 데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로 가면 이제 없어. 이게 약간 반응 속도 약간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같은 거. 뒤에 터미널에서 이 소리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가까이 되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약간 기미가 약간 보이죠. 약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사가 청진기 되고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있잖아요. 그냥 조용한 방에 넣어놓으면 있잖아요. 뒤로 새는 소리까지도 이 정도 떼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서라도 스테토스코프 기능 말고 리크 디텍션 처음에 한 거 있죠. 그걸 하면 어디서라도 생기는 거. 아까도 이 정도 한 30cm 정도 떼어놓으면 있잖아요. 이 정도 떼어놓으면 이 스피커 중에서 어디서라도 한 군데라도 리퀴드가 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품 불량품 찾아내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까지 언능돼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 적용하는 데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 라인이 굉장히 근데 이거 평가자 있죠, 평가자. 이게 리뷰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게 포트가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이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뭐 리뷰어만 써줘야 되는데 맨날 재는 게 THD, SPL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한 가지 더는 아까는 이걸 가지고 뭐 한참을 구해가지고 나중에 LSI 같은 게 보면 뭐 이거 한 10분 정도 돼가지고 있잖아요. 스피커가 보이스 코일 리뷰를 떴냐 몇 미리 떴냐 알 수 있잖아요. 아까 그거는 여기서는 아까 대충 경향만 알 수 있었죠. 이게 뭐 0.5mm 쳐진다 이런 것들. 이거는 여기서 한 방에 바로 나옵니다. 1초 내로 있잖아요. 스타트. 아무 쟁기 없어요. 오직 있다면 이게 터미널로 연결해 준 것밖에 없어요. 자, 정기적으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폰도 필요 없어요. 생산 라인에. 떠들어도 상관없어. 그걸 보면 아 이게 아래쪽으로 2.6% 보이스 코일이 밑으로 쳐져 있다고 바로 알려져요. 그리고 스티프니스가 28% 플러스 28%죠. 그렇죠? 그러면 위쪽이 28% 더 부드럽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그 미터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BL만 들어가면.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2.6%밖에 안 터졌으니까. 나쁜 것들은 뭐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터지는 거 있어요. 그럼 무조건 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멀티톤이거든요. 멀티톤. 이거만 해줬는데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이렇게 값을. 그리고 이게 중력의 영향도 미칩니다. 위로 보고 있잖아요. 옆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90도로 해놓고 한번 재볼게요. 90도로 해놓고. 그쵸? 저렇게 하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밑으로 아까 힘이 작용했으니까. (3.3%로) 바뀌죠? 스티프니스 부분도 한번 봅시다. 네. 이것도 23%로 바뀌고. 이게 중력의 영향까지도 있잖아요. 미세한 그거까지도 다 측정이 다 돼요. 이게 모델링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면 또 아까 그 값 또 나옵니다. 아까 2.3% 나오고. 근데 이게 마이크로폰하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자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입출력 단자만.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아, 이게 아니고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하는 것 중에서 이제 SPL 측정하는 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SPL 측정하는 거. 이게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얼마인지 있잖아요. 확보되는데 그걸 봐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다 빼고 SPL만 한번 해보세요. 예, 사운드 프레시라고 스타트. 이게 지금 4V를 걸어준 거예요. 저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수직으로 놔야지. 예, 스타트. 리미트 할 필요 없어요. 스타트만 지금은. 예, 이 정도로 재줬어요. 이 정도로 재줬는데 지금 마이크로폰 상에서는 있잖아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 얼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폰. 아니, 음압 창으로 들어가야지. 여기 마이크로폰, 여기 사운드 프레셔. 이길 건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쭉 내려가 보세요. 지금 패스가 됐다는 이런 거 막 뜨고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헤드룸 마이너스 11.4 정도 나와 있죠. 그러면 내음을 재려면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1.4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 아까 감도가 50mV 했죠. 그렇죠? 굉장히 센 거였다고. 근데 이게 박스에 넣어버리면 지금 이 정도 소리에서도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이게 오버로드 걸려버려요. 마이크로폰 좀 더 가까이 대볼까요? 거의 한 1cm 앞으로. 스탠드를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게인 조금만 더 높이고 4V가 아니고 5V 정도 해가지고요. 해보세요. 이게 저렇게 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큰 소리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마이너스 5까지 갔죠.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얘가 이제 마이크로폰 좀 더 가까이 해보세요. 진짜 근거리로 가면 1cm, 예, 그랬어요. 그 정도. 예. 눈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보세요. 오버홀 헤드룸 인풋 이게 이제 약간 경고를 주죠. 예. 더 이상 크게 들어버리면 이제 이게 리미트가 걸린다는 이제 에러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한 5나 4, 마이너스 4 정도까지 해야 나중에 이게 그 내가 마이너스 80데시벨 이런 것들을 갖다 나중에 이음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오도록 충분히 크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아까 5V가 얘가 전격 출력이 아니죠. 예를 들면 얘가 전격 출력이 10V라고 볼게요. 10V 한번 걸어보세요. 아니, 그는 그만 놔두고, 그냥 마이크 그대로 놔두고. 10V를 10V가 전격 출력이 제일 있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오버로드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정격으로 쟤들 레벨했다고 하면 마이크로폰 인풋 채널의 리미팅 바로 떠버리죠. 그러면 나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잴 수 없냐는 거지. 나는 근접원밖에 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거리에서 째가지고 어쨌든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근거리 째야 되고 이음까지 봐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근거리 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못 쓰냐는 거야. 이 마이크로폰이 바로 50mV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도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지. 이게 박스가 들어가 버리면 훨씬 더 빨리 커져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뭐 5mV짜리 아니면 14점 얼마 mV짜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50mV짜리는 원래 1m에서 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근접음에 재면 안 돼. 근데 의외로 많은 드시는 분들이 다 50mV짜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와, 좋네, 고감도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와, 신난다, 그러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안 알려주는 장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게 전부 다 마이크로폰에서 왜곡이 다 들어오는 건데, 다 스피커 왜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헤드룸을 항상 봐야 돼, 이게. 이 헤드룸 정보를 어디서 주냐고 하면, 이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여기다 보면 나중에 얘가 최대 감도를 마이크로폰에다가 이게 넣는 항이 있어요. 여기는 138dB까지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138 이상으로 들어오면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디지털, 정기적으로도 거기로 넘으면 또 알려주고, 얘가 50mV짜리겠죠. 때문에. 그런 것들 있어 다 인공지능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시겠죠? 이 개념은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뭐 사운드 취급하고 FT 취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보세요. 넣어달라 그러면 돼. 이건 넣는 건 아무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만약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알려달라는 거죠. 나는 스피커를 재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로폰의 디소션을 보고 스피커를 판단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오류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음 걸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전기음향 쪽으로 있잖아요. 넘버원이죠, 넘버원. 근데 음향도 이제 측정하는 것들도 이제 오디오 툴박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APX TTA 스피커 테스트 유틸리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저기 TTA 룰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만든 아까 마이크로 스피커하고 슬립 스피커 테스트 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건 사실은 뭐 TTA 룰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IC 룰이거든요. IC 월드와이드 스탠다드 룰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해서 구하는 것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제안해준 컨셉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모든 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요, 여기 보면 웜업 타임을 넣어줄 수 있어요. 아까 1분 넣어주라고 그랬죠, 그렇죠? 1분 동안 예열 시간 있잖아요. 그럼 핑크 노 이런 것들도 내가 지정해줄 수가 있어요. 3초에서부터 뭐 1분까지 하면 뭐 60초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고요. 몇 점을 지어줄래? 9점, 아까 리스닝 윈도우 있잖아요. 9점 있잖아요. 뭐 12점, 15점 이거 지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지정해줄 수가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이거 지금 한 3점 정도 하고 웜업도 한 5초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5초.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보면 셋업에 보면요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있죠. 여기도 보면 앰프 캘리브레이션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럼 일단 넘어가고 해서 런 시커스 누르면 이거 누르면 다 끝이에요.
자동으로 해가지고 리포트 쫙 나와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현재 디렉토리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아이디 뭐 이런 막 지정해 주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워 뭐 1W 정도 일단 넣어놨어요. 임피던스는 6ohm짜리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너럴 스피커는 1m에서 재시고요. 마이크로 스피커는 10cm에서 재세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정한 룰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레퍼런스 포지션에 놔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 뭐 50cm예요. 그렇죠? 이 스케치 지금 50cm거든요. 그래서 우리 50cm 놓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스타트. 그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측정이 된 게 있잖아요. 반사함이 있는 것들이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게이팅을 씌워줘가지고. 오케이? 해서 지금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없이 잘 됐다고 하면 약간 지금 3초 동안 예열해 주는 거예요. 예열. 자동으로. 5초죠. 5초가 지정해졌죠. 5초 예열해 주고. 네. 그러면 두 번째 위치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턴테이블을 틀어줬어요. 자, 두 번째 위치 스타트. 또 5초 동안 예열하고 끝나고 나면 재주는 거예요. 재주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위치. 또 반대로 이제 또 20도 정도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스타트. 자, 세 번째 했죠? 세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 개 사이에 이제 에버리징을 시키는 거예요. 공간평균 자동으로 지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이크로폰을 원래 위치 있잖아요. 다시 영축으로 보고 스타트. 그러면 여기서 이미 있잖아요. 얘의 유효 주파수 비행지는 64Hz부터 20km 딱 나와버리죠. 이미 아까 피크점에서 1옥탑 해가지고 10dB 떨어진 점 해가지고 다 찾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THD는 있잖아요. 맥스 7.2%인 거예요. 요 대형 내에서. 감도는 81dB 다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냐면 맥스 SPL 구할 거예요. 10%까지 올려주는 거 있죠. 10%까지 지가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자, 끝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스탑. 점점 레벨을 키워주면서 있잖아요. 10% 나올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가 도달했어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커브, 그 다음 잰 거예요. 임피던스 커브. 예, 다음. 이제 작게 재죠. 이게 선형 레벨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볼티지 10분의 1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0dB. 그렇게 해서 되면 다 끝났어. 맥스 SPL은 83dB. 임피던스는 6.2옴. 그렇게 해가지고 리포트 기능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뷰 리포트.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재는 게 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싹 다 이렇게 그래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운드 체크도 이 기능이 지원이 돼요. 근데 사운드 체크는 조금 수동이에요. 근데 저번에 사장이 왔다 가서 자동으로 금방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했어. 예. 왜냐 그러면 이쪽은 사운드 체크이 좀 더 선두주자거든요. 예. 물론 옛날에는 BNK 펄스가 있었는데 BNK는 계속 이렇게 소음 진동 쪽으로 특화되다 보니까 음향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어쨌든 사장이 와서 약속해 갔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폰 헤드폰에 대해서 해볼게요. 굉장히 파워풀하면서 있잖아요. 잘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 아니 조금 더 올 수 있어요. 이게 돌면 돼. 이렇게 돌면 자 더가 더. 이렇게 자동화 돼 가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재면 일반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센터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릴리즈 될 때 우리 NS도 같이 들어요. 로고가. 우리도 많이 기여를 해줬거든. 그리고 이거 이어폰 헤드폰 버전도 이제 내년에 같이 하자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해서. 왜냐 그러면 그 사운드 체크 그 오디오 프리시즌은 그 이쪽에 전자적인 거 재는 거 있잖아요. 전기 음향에서는 세계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향 배란기 쪽은 좀 처음 하는 분야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운드 체크이 되게 잘하던 분야고 이렇게 클리펠이 되게 잘하는 분야인데 이제 그쪽도 들어왔는데 좀 더 새로운 부분들 일반 사용자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제안을 저희 센터에서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는 보면 되게 자주 왔었어요. 일도 찾아오고 그래 거기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해서 아까 어쩌면 약간은 국위선양인 거예요. 그게 TTA 룰로 해가지고 전 세계 사용자들한테 한국에서 이게 제한이 돼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걸 알리는 거니까. AP는 전 세계에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조만간에 릴리즈 될 거예요. 헤드폰 본연 또 내년에 또 릴리즈 되고 사운드 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국내 에이전트가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긴 했지만 이제 자 다음은 이제 이어폰 헤드폰이에요. 이어폰 헤드폰 조금 더 어렵다 그랬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다 헤드폰을 이렇게 꽂았어요. 이게 4128C라는 BNK 대표 선수 헤드앤토스 시뮬레이터예요. 여기다 이제 꽂아서 이제 할 건데 자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94dB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94dB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94dB에서 안 맞으면 이 시뮬레이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94dB 나오는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500Hz 손 내가지고. 근데 이걸 자동으로 찾는 거 저희들이 만들어 놨어요. 자, 처음에 그냥 프로그램을 켜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대충 250mV 대충 디폴트로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 250mV 알려줘요.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스타트 누르면 지금은 250mV 넣어주다 보니까 96.9dB이 나와버렸죠. 그럼 94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78mV를 넣으면 94가 나온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가지고 178 넣어줘 볼게요. 178mV 하면 94가 딱 나오죠.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게 178mV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동화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것도 다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78mV는 수첩에 적어 놔야 돼. 자, 이제는 이 정도 레벨 해야 돼. 근데 유효 주파수 대역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SPL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많이 뜨죠. 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맨 처음에 측정 전압이 아까 178mV 이제 집어넣고요. mV 집어넣고 오케이. 그러면 초창기에는 20에서 20kg까지 일단은 다 수입해 보는 거예요. 왜 아직 유효 주파수 S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때 떠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R 측정하시겠습니까? R. R 측정하고 왜냐 그러면 나중에 좌우 편차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2dB 이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LR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은 반드시 5회 측정이 기본이에요. 한번 측정해가지고는 쓰는 조건이 있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폰을 조금 옮겨주고 다시 원래는 좀 헤드폰을 끼고 좀 위로 있잖아요. 좀 아래로, 좀 앞으로, 좀 뒤로, 가운데로 이렇게 5개를 해가지고 공간 평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만 해봅시다. 자, 다시 재조정했어요. 다음. 다시 레프트를 다시 재겠죠, 그렇죠? 레프트. 이거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이거 만든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그 AP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월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거 한다고. 그 사람들 몇 분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R. 네. 한 번만 더 이제 해서 그러니까 달락 한 번 해가지고는 절대 되면 안 돼요. 예. 다 끝난 건가? 그러면 이제 노를 누르면 이 세 개가 지금 된 게 다 에브리징이 돼요. 노. 그러면 이제 특성이 짜라락 나온 거죠. 그러면 주파 특성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로 데이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 데이터부터. 이게 로 데이터예요. 로 데이터 맞죠? 예, 로 데이터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 이렇게 도대체 이게 이 특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특성이라고 뭐 모르겠잖아요, 이제. 예. 왜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깃바퀴 들어가고 요게 또 저기 이게 관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고막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걸 이제 다 영도 스피커로 기준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방향에 대해서 잔향실에 하고 법에 대해서 보정한 그래프가 두 번째 보정이에요. 두 번째 보정법.
FF 보정은 왜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자유음량 보정이 이게 하얀 게 뭐냐 그러면 영도 스피커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특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향실에 넣어놓고, 잔향실에 넣어놓고 된다고 보면 이게 갈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진도 나온 거는 저희 센터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룸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ITOR 룸을 갖다가 컴퓨터로 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넣은 특성이 바로 NSG 보정이라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요 그래프 있죠? 이게 청감상으로 좀 비슷해요. 이 주파 특성이 이제 그냥 스피커로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굽기라도 좀 이렇게 치는 듯다. 그리고 이거는 한 10 몇 킬로 확 없어지죠. 그쵸? 사실 이건 재생돼 여기 끝이는 거예요. 저 헤드폰은 12kg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소니에서 나온 녹음용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녹음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상 안 나와. 이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네들이 이거 20kg 그럴 거예요. 여기 20kg 여기거든요. 여기. 와, 이것도 20kg면 와, 인프라까지 나올 수 있겠다. 여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자동으로 얘는 43Hz부터 12.6kg 어쨌든 12kg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섬세한 소리는 좀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거 맞아요. 내가 아무리 뭐 나이트에서 막 스피커 잡고 놀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4kg는 들을 수 있거든요. 이 나이쯤. 젊은 애들은 16kg, 17kg 다 들어요. 20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 그리고 이게 좌우 편차죠. LR 트래킹 좌우 편차가 얘가 0dB이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지금 약간 2dB 전체적으로 2dB 좀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뭔가 측정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0 곡선이 여기 0이죠. 0 그죠? 한쪽으로 일률적으로 다 밑으로 쳐졌잖아요. 이거는 둘 사이에 캘리브레이션이 안 됐거나 뭔가 지금 사단이 벌어져 있는 거. 이런 데이터는 잘못된 거예요. 어느 특정한 주파수가 알려가고 이런 것들은 이게 특성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은 한 2dB 정도, 1dB, 평균으로 보면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1dB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 좌우가 지금 1dB 이상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빠져? 0이 여기인데. 얘는 실수가 몇 분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이게 아주 욕을 들어먹어도 싸요. 이렇게. 자, 이런 일들이 나오면 LR 트래킹이라고 볼 수 없는. 근데 이걸 만약에 시프트 시켜가지고 1dB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쵸?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dB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데서는 보는 게 아니에요. 10km에서 보통 100km에서 110km까지 이렇게만 보는 거거든요. LR 트래킹은. 요 밑에는 있잖아요. 리퀴디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한 20Hz부터 있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정확하게 잘 잰 거예요. 여러 번 에브리징 하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 왼쪽 귀 오른쪽 귀가 약간 감도가 있잖아요. 1dB 정도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교훈을 오늘 얻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커브를 한번 볼까요? 이랬죠. 그 다음에 THD 해야 되겠다. THD. 그러면 아까 측정한 시작점이 아까 요 주파수 구해준 거 있었죠. 얼마부터 얼마 했었어요? 43.8에서 12.8인가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 내에서만 보는 거예요. THD도. 그 벗어난 지점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44Hz부터 12.8. 내가 기억한 건 12.8인데. 아까 179mV 그죠? 179V 넘으면 큰일 납니다. 미리볼트예요. 그럼 불나요 집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네, 이제 이게 나오죠. 이거 THD도 반드시 3분의 1 옥타브 스무딩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5Hz에서 8.8dB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THD 최대값이라는 거죠. 여기 40 얼마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대겠죠,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생기겠어요? 이게 노란색이 뭐냐고 하면 노란색이 아마 이게 컴프레션이니까 좀 내려와 봐요. 이렇게 좀 내려와 보세요. 레전드 보이게. 요걸 좀 내려보라고. 예. 이게 또 이제 컴프레션이 걸린 거죠, 그렇죠? 컴프레션이 걸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격 여기서도 지금 컴프레션이 걸린 거예요. 94dB 내주는데도 지금 컴프레션이 걸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저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실제로는 94dB보다 훨씬 더 크게 들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 100만 원짜리 뭐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이게 THD 수준이 있잖아요. 1% 밑으로 떨어집니다. 0. 몇 %대로 다 떨어져요. 좋은 것들은. 전격에서 넣어줘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다가 블록 솟아오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솟아오르냐 그러면 이 선 때문에 솟아오르는 거죠. 이 선이 뭐냐고 하면 갑자기 FZ 상에서 블록 뛰죠. 이게 뭐냐고 하면 보이스콜 위치가 안 맞는 거죠. 이거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요 선이 갑자기 작아지다가 커져가는 길에 올라갔을 거잖아요. 왜 노란 선이 밑에 내려왔는데, 그렇죠? 저거는 보이스콜 위치도 안 맞고, 그 보이스콜 위치도 안 맞고 서스펜션도 엉망으로 설계돼 가지고 있고 막 고주파수 대역도 12km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감도 측정은 무조건 1mW일 때요. 그러면 제품의 저항은 제조사가 주는 거예요. 저 몇 옴짜리죠? 32옴이라 할게요. 그리고 하면 93.2dB. 감도는 93.2dB래요. 이거 500Hz 톤일 때, 그렇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입력은 179mV. 이게 다 스펙시트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임피던스예요. 이것도 임피던스는 골치 아파요. 왜냐 그러면 이게 전류 왜곡을 보여주는 게 장비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클리필 장비 빼고는. 그래서 전격에서 보통 10분의 1 볼테이지, 뭐 1V, 그 10분의 1 볼테이지, 마이너스 20dB 정도를 일반적으로 해요. 스탠다드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소신호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임피던스를 재려면 임피던스 박스에다 재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아마 지금 원채널로 재는 거예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장을 얼마로 했어요? 1옴으로 하면 될 거야. 왜냐 이게 32옴짜리니까 30에서 40배 하라 그랬죠. 그럼 1옴에서 30배 같으면 30옴이잖아요. 그래서 1옴을 하는 거예요. 0.1옴짜리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1옴을 되면 나중에 1옴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맞는 거야. 하지만 경향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소신호 레벨 전압 여기서는 톤을 뭐로 쏘지? 스텝트 사인을 쓰죠. 여기는 스텝트 사인을 써요. 그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쨌든 스텝트 사인을 써요. 이게 사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좀 어제 잘못된 건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 있잖아요. 1km, 2km, 3km, 4km 부근에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운동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할 진동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레벨이 맞는지 한 번 더 재볼 필요는 있어요. 더 줄여봐요. 여기 지금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까 18이 아니고 더 줄여보세요. 10으로, 10mV. 이제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이게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아무 정보도 안 알려주잖아요. 그죠? 매니지먼트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감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좀 이상하죠, 이게. 근데 하지만 이런 경향은 나오죠.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여기서 다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더 줄여가지고는 더 이상 벌어질 것 같고, 더 올려보세요. 한 25 정도로. 이제 좀, 차라리 이게 더 낫다, 그쵸? 아까가 너무 작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좀. 근데 여기 이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기생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없을수록 좋아요. 그쵸? 여기일 때는 얘가 틀림없이 덩어리로 동작을 했잖아요. 그쵸? 럼프트로 동작을 했다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진동 질량이 뭔가가 이렇게 분할 진동이 되면 다 떠는 게 아니고 일부만 떠는 거잖아요. 그럼 질량이 줄어들겠죠? 질량이 줄어들면 고주파에서 뭐가 하나 더 생긴다고, 운동이. 이게 다 분할 진동이에요. 이 대역에서는 나중에 보면 주파 특성에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1km, 2km, 3km, 3km 부근이잖아요. 3km 부근에서 저렇게 되면 일단 3km 부근에서는 아마 기에 공진이 들어가는 될 텐데. 그렇죠? 네. 3km 부근이 아까 어디냐고 하면 아까 귀에서 있잖아요. 귀가 요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 요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꼬박이 있다 그랬죠? 귀 요렇게
기계 어떻게 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막히고 뚫린 거 아니잖아요. 그럼 4분의 1 파장 공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압력이 제거되고 최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까 2.5cm이기 때문에 이게 한 3km 부근에 생겨요. F란다는 C 해가지고 그에 보면 F는 4분의 1 파장이니까 4,1분의 C 해가지고 넣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2.5cm 곱하기 4. 2.5cm 곱하기 4면 얼마입니까? 10cm 정도 나오죠. 그렇죠? 예, 343을 뭐 0.1로 나눠보면 약 3.4kg 가까이 나오죠. 그러면 3.4kg 부근이 아까 3kg 부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3kg 부근에서 뿡 뜨는 건데 그쪽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벌어진 거죠. 이게 사실 옆으로 다 새거든요. 패드가 있지만 이거 옆으로 다 셉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런 모델로 볼 수 있어요. 그 짧은 이틀 동안 음향에 대해서 막 측정하는 거 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실무에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 어렴풋이 감이 오시는 분들은 이게 동영상이 있으니까 또 듣고 또 그 전에 동영상들 또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아마 또 조금 더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소리를 다루는 분야가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넓거든요. 측정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측정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하려면 많은 음향적인 지식들을 많이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음향학이라는 과목도 우리가 센터에서 작년에 서울대 성경모 교수님 강의도 올려놓은 게 그거 들으라고 올려놓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측정하는 것들도 올려놓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뭐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계속 많이 보시고, 이거 오늘 한 것도 좀 더 보시고 하다 보면 아마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죠. 그건 천재예요. 네. 아는 만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은 좀 무차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던져주긴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